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명예교수 이종구입니다. 깊은 숲의 향기와 함께 내서사로 가는 길은 마치 극락정토의 문을 여는 듯 했습니다. 내서사는 1300여 년의 세월을 이겨낸 백제 악기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악기를 눈여겨보지도 않고 더욱이 백제 때 악기라는 사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사찰은 633년에 지은 것이라고 하는데 임진왜란 때 불탔던 것을 1633년부터 1640년까지 중창했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이 악기가 백제의 것인지 중건할 당시의 악기를 그린 것인지 또는 상상에 의해서 만든 것인지 구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심지어 이철의 주지스님조차 이 악기의 유래는 모른다고 하면서 다만 임진왜란 때 불탔던 것을 그 후 조선식으로 다시 복원했다라는 설명만 하고 있습니다. 원래 내서사는 백제 무왕 34년에 해구드타 승려가 소래사라는 이름으로 창건을 했었습니다. 이 사찰 대웅전의 천장에는 우물반자라는 우리 전통 양식의 아주 특별한 모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자 틀을 우물정자 모양으로 짜 맞췄기 때문에 우물반자라 하죠. 한국 건축의 독특한 양식인 이 우물반자도 언제부터 시작한 것인지 우리 학자들은 밝혀내질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 유래를 인도의 아잔타 석굴이라 보는데, 굳이 말하자면 아잔타 석굴은 우물 반자가 아닌 돔 형식의 몇 개의 그 그림이 붙어 있다고나 할까요? 한데 우리나라 학자들은 어떤 유물이나 어떤 유산이 나오면은 외국에서 왔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할 일을 다 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 조선인은 창의성도 없고 타율적이며 정체적이었다라는 식민사관을 대하는 듯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 악기가 백제 악기라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악기의 보관 환경입니다. 속세를 따는 사찰이니 시류의 흐름에 의연하고 또한 신성한 그림으로 인식돼서 범인들의 손탈 일이 없습니다. 또한 사찰의 천정에 있다 보니 단청장 이외에는 그 그림을 만질 수도 없죠. 우리나라 사찰의 단청이나 그림을 그리는 승려 화원들은 전통적으로 아주 엄격한 도제 교육을 통해서 수련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족부도 같이 내려오고 있어요. 이들은 어느 절에 어느 그림이다 하면은 절이 불탔다 하더라도 똑같이 복원할 수 있게끔 아주 강한 훈련 과정을 거쳤습니다. 두 번째 조건도 첫 번째 조건과 연계되는 이야기지만 단청의 이야기입니다. 단청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풍화가 돼서 채색이 변하게 되는데 그 위에 다시 덧칠 작업을 해서 선명함을 자랑하고 있죠. 또 단청을 비롯한 사찰의 그림을 그리는 그 화승들이 탁월한 솜씨가 빛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야 불교의 장엄성과 신성한 문양을 유지하면서 의식의 존귀함을 추구하게 되고 아울러 목조 건물도 보호하는 효과까지 겸하게 됐죠. 셋째, 중요한 것인데 이 사찰의 우물반자에 그려진 11종의 악기 전체가 임진왜란 이후에 사용한 것이 하나도 없고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사용했었던 우리나라 악기라는 점입니다. 그중 몇 가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도록 하죠. 우선 해금을 보겠습니다. 입죽의 재료가 대나무입니다. 성현의 악학괴범에도 대나무로 되어 있죠. 악기는 대개 그 지방에서 구하기 쉬운 재료로 만듭니다. 그런데 일본이나
중국에도 대나무는 있습니다만은 모두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입죽이라는 한자 뜻 그대로 우리나라에서는 대나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나라의 하나의 전통을 이룬 것이라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도 나무로 제작하는 해금이 있긴 하지만 우리의 전통 양식은 내소사의 해금처럼 대나무로 제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소사의 악기는 우리나라 악기이지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 악기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해금은 지금까지 세계에서 발견된 해금 도상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중국의 유림석굴에도 호금 그림이 있긴 한데 내소사의 그것과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다음 요거를 보세요. 우리나라 백제에서 사용하던 악기와 일치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1번은 동해안 별진곳에서 사용하는 소형 장구입니다. 그리고 2번은 진도 앞바다에서 발굴한 고려시대의 세요고이며 3번은 경기도 이성산성에서 발굴한 세요고이고 그리고 4번은 몽촌토성에서 몽촌 역사관이죠. 몽촌 역사관에서 찍은 세요고의 모습이며 이 아래 5번이 바로 내소사의 요고입니다. 그런데 이 요고는 이 축승을 묶는 방법에서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1번과 2번 두 그림은 고려시대 장구가 들어온 그 이후의 축승 매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성산성과 내소사의 악기는 가운데로 묶어서 음정을 조정을 하죠. 아마도 배음은 내소사의 악기가 훨씬 더 풍부할 것이고 저 3번은 음악을 모르는 사람이 그냥 엉터리로 매는 것 같습니다. 미안하지만. 자,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이 악기는 임진왜란 이전의 악기로 내소사를 지을 당시에 백제 악기임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성산성은 원래 백제의 수도였었는데 후일 신라의 땅이 되어서 이 요거를 신라 악기로 오늘날 분류를 하고 있지만 백제의 것으로 보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자, 이 옆에 그림을 봐주세요. 이 그림은 박인데 오늘날 우리가 쓰는 6쪽짜리 박과는 확연히 다르죠. 이것이 바로 내소사가 불타서 다시 복원할 때 그 저번에 의해서 제작했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자료입니다. 만약 임진왜란 당시에 악기를 그렸다면 분명히 우리가 쓰는 오늘날의 6쪽짜리 악기를 그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악기 그림을 보고 당황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이 악기는 오늘날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악기가 아닙니다. 이 악기는 훈입니다. 공기길이 좀 길고 그래서 뭐 비파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여기에 취구가 있고 그리고 두 개의 엄지손가락으로 짚어서 소리를 낼 수 있는 두 개의 취구가 나란히 있습니다. 이 역시 임진왜란 이전의 악기라고 확신합니다. 1300년을 사찰내에서 부처님을 공양하던 악기니까 제작 당시에 아마 최고의 악기를 모델로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훈에 대해서는 후학들의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국시대 이후 해족의 일부는 여진족으로 흡수돼서 넘어가고 또는 발해와 고려정으로 흩어졌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다른 나라, 다른 민족으로 보고 무시해서 오랑캐 호자를 붙여서 해금을 호금이라 했습니다. 남한에서는 옛 해족에 쓰던 악기 그대로 큰 변형 없이 사용하여서 원형을 지키고 있는 반면 1960년대 후반에 북한에서는 서양의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 베이스의 음역에 맞춰서 북한식 관현악단의 중요한 악기로 개량을 했습니다. 한편 중국의 어루도 문화혁명 때
현 위를 짚어서 소리를 내는 경환법을 활용해서 개량하였습니다. 이렇게 개량됐다고는 해도 어른은 우리말로 쓸 때 2호입니다. 두 줄을 가진 오랑캐 악기라는 그런 뜻으로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어른은 가장 중국적인 악기로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지만 실은 문화혁명 당시에 바이올린 등의 서양 악기를 부르주 악기다 하면서 전부 다 없애버리면서 그 대안으로 부상한 악기가 어루입니다. 해금은 요서백제 이후 시간을 두고 서쪽 몽골로도 퍼져나가서 호치르라는 악기가 되었습니다. 호치르도 1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악기이며 만드는 방식과 재료가 해금과 흡사합니다. 그래서 몽골인들은 호치르의 원료가 해금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악기가 자신의 것들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현대에 이르러 호치르의 크기나 구조에 따라서 대중소 그리고 내현짜리 호치르까지 여러 종류로 변형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호치르는 한자로 쓸 때 역시 오랑캐 호자를 사용하는데 진양의 악서에 호치르는 두 개의 현 사이에 대나무 활대를 끼워서 소리를 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총활을 사용하는 호치르는 훨씬 뒤에 생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호치르를 본받아서 만든 악기로 머릉호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은 말머리 악기란 뜻인데요. 입죽의 상단의 끝에 말머리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림통은 사각형이죠. 이 악기의 중국식 표기가 마두금인데 막상 몽골 사람들은 이 용어를 매우 싫어합니다. 과거 청나라의 지배를 받아왔었던 민족 감정의 앙금이라 하겠습니다. 베트남에서는 단니 또는 단꼬라는 악기가 우리나라 해금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태국에는 소뚜왕, 소우라는 악기가 있고 미얀마 서쪽으로 가면 악기의 구조는 같지만 재료와 울림통이 다른 케만차가 있습니다. 튀르키예의 해금류 민속악기인 이 케만차는 아제르바이잔까지 같은 이름을 사용하겠습니다. 말총으로 만든 활과 서양 박을 이용해서 만든 울림통 그리고 넉줄의 양장선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악기는 이슬람 세력을 타고 일부는 북아프리카를 거쳐서 이탈리아로 갑니다. 그래서 14세기경부터 그곳에서 발전해서 오늘날 형태로 보이는 현대 바이올린족의 악기로 변천했습니다. 한편 저희 2강을에서 말씀드린 알타이 민족의 이동 노선을 참고하신다면 러시아를 거쳐서 신대륙으로 해금이 건너갔다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아파치 피들이 있어서 그 실제는 증명할 수 있지만 악기의 이동 노선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세계 각국에 퍼져 있는 해금류의 악기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남방쪽으로 내려가서 인도네시아의 라바크라는 악기가 있습니다. 이 라바크는 거의 넉줄입니다. 그리고 튀르키예의 라바브는 석줄이 기본이고 무릎 받침이 있습니다. 이집트의 라바브는 여러 모양이 있는데 위 사진은 울림통이 사각형이고 가죽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의 레베크는 아랍계 무어인들이 이베리아 반도를 침략할 당시에 가져갔었던 동양 악기를 발전시킨 것으로 오늘날 바이올린족의 조상으로 보는 악기입니다. 이번에는 북쪽으로 해서 서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북한의 개량 해금입니다. 이 원래 해금과 바이올린을 절충한 그런 악기인데요. 또 몽골의 머링후르라는 악기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 있죠. 그리고 중국 서쪽의 위구르 자치구와 몽골에 퍼져 있는 위구르족의 아이잭입니다. 튀르키예의 라바브와 흡사합니다만
내현이고 그리고 울림구멍이 있습니다. 다음은 카자흐스탄의 코비치입니다. 이 울림통은 서양 호박으로 만들었고 위에 말머리를 장식을 했고 두 줄인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악기가 우랄 산맥을 넘어서 러시아로 간 이 구독이라는 악기도 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해금의 역사와 이에 따른 우리 민족의 자긍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명예교수 이종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